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함석입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이제 SDG 기자 활동가로 활동하실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도자료 작성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좀 부탁이 있어서, 오기는 왔는데,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사 문장을 다룰 때 기사문이 무엇이고 또 가장 중요시돼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가끔씩 또 다른 단체에서도 교육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다뤘던 주제들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에 대해 나눠져 있는 유인물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건데, 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사실은 별 그렇게 재미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인데, 가끔씩 제가 에피소드를 섞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글쓰기 특강이라고 거창하게 저렇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 별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글을 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기자 활동가로 지원도 하셨을 거고 선택이 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두려워할 때가 꽤 있어요. 굉장히 말은 잘하시는데 또 글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익숙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거 하냐면 저기 써 있는 대로 말과 글이 다르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와 글 쓰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글을 쓰려는 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글이라는 것이 곧 문학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쁘게 써야 되고 아름답게 써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 쓰는 사람들은 나보다 좀 특별하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무언가는 나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만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있던 지금 이야기되고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을 옮겨서 문법적으로 갖춰주면 그게 글이 되는 거예요. 글이라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정직하게 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쓰지 못하면은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글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를 놓쳤기 때문에 글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거죠. 이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 누군가와 소통하지 못하고 계속 중언부언 무슨 말 얘기한다면 그 말과 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혼자 그냥 떠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글을, 말도 마찬가지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은 예쁘고 아름답게, 말을 예쁘게, 문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내는 게 이제 그런 분들을 좀 글을 잘 쓴다, 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글도 잘 쓴다. 바른 생각을 가져야 말이 바르게 나오고, 바른 말을 해야 바른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항상 한 가지만 말만 잘한다, 글만 잘 쓴다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을 건전하게 잘하고 말을 예쁘게 잘하고
글을 아름답게 쓴다가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분이 누군지 아시죠?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분 얼굴인데. 네네네, 맞습니다. 유홍준 이분이 아주 글을 간결하게 잘 써내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저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좋은 글이란 쉽고 짧고 간단하고 재미있는 글입니다. 먼 내려고 묘한 형용사 찾아 넣지 마십시오. 글맛은 저절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무슨 글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주제, 오늘 내가 써야 될 주제가 무언가를 반드시 정해놓고 쓰면 굉장히 쉽습니다, 비교적. 저 같은 경우도 가장 고민되는 게 칼럼을 늘 쓰고 늘 사설을 쓰지만 그날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주제를 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무엇인가, 오늘은 독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겠다라는 주제가 정해지면 비교적 나머지 서브는 쉽게 확보가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훈련이 된 친구들이면 그 정도 취재와 어떤 자료 확보를 통해서 글쓰기가 쉬워지죠. 근데 이 주제를 정하지 못하면 굉장히 하루 어떤 경우에는 거의 반나절 이상을 막 소비하죠. 아마 글 쓰시는 분들이 되게 느끼는 그런 거일 거예요. 또 특히 창작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심하지, 그게. 그래서 제목만 하나만 정해도 글을 쓰기가 쉬워진다. 이건 기본이죠. 내용은 충실하고 정보는 정확해야 된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하게 될 기자 영역에서의 글쓰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문학적인 글이 아니고 논리적인 글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는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논리적인 글은 쓸 수가 없다. 뒤에도 물론 나오겠지만은 논리적인 글에는 반드시 논증이 필요해요. 이거는 왜 이런 주장을 내가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증이 논거로서 또 확실히 증명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기승전결. 기승전결 앞에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이건 무엇이냐면 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와 독자와의 소통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승전결에 대한 어떤 소위 글쓰기 한 기법 중에 하나죠.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죠. 이거 글 길이에 따라 호흡이 달라야 된다. 적당하게 써야 돼요. 너무 길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단문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거의 잘 접속사를 쓰지 않고. 근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단문을 활용할 때 단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발력이 훨씬 더 강하죠. 그전에는 이제, 물론 이제 문장에는 단문과 중문과 복문 형태가 있어요. 복복문도 물론 있고. 그런데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단문과 중문 정도. 복문으로만 가도 독자들이 읽어낼 때 벌써 주어가 두세 개가 되고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뒤에 이제 또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쓰는 글이 어떤 대상에게 주로 읽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이게 학생들이냐, 아니면 40대 주부냐, 아니면 60대 이상의 노년층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정해놓고 내가 쓰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 뭔가 전달력이 훨씬 더 확보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원고지 매수로 따진다, 200자 원고지로 따진다 그러면 10장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원고지 한 15장을 썼다 이거예요. 그럼 5장은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예정을 하고 원고 매수를 10장으로 맞춰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그 10장 안에 맞춰서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가 많죠. 전달하고 싶은 거 많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사를 쓰게 되면 그게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특히 지면일 경우에는 반드시 편집자가 요구하는 만큼의 양을 맞춰줘야 돼요. 온라인 그 홈페이지나 인터넷 게재의 기사 글이라도 무작정 기르면 독자들한테 외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생각해서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에 따른 요즘 이제 주로 이제 구어체 문장을 많이 써요. 쉽게. 문어체 물론 예쁘고 수려하게 잘 꾸며질 수도 있지만 구어체를 잘 활용을 하면 아주 굉장히 쉽고 간결한 문장을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전달력도 훨씬 더 강해지고. 이거는 뭐 예전에 그전에 이제 뭐 많이 쓰던 기법 중에 하나인데 행간에 감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뭐 굳이 행간에 감출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신문 기자나 방송 기자들이 빠지는 이제 함정의 오류인데 자꾸 독자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가르치려고 그래. 저도 이제 아직 뭐 그 함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렇고 이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호소하라는 그런 격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많이 읽은 사람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많이 읽어야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 사람은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을 좀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공짜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달에 우리나라 요즘 일반인들의 독서량이 굉장히 줄었더라고. 근데 내가 이 NGO 단체 기자 활동가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모르면 내가 이 기사를 쓰고도 이걸 취재하고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없고 자칫 오보하기 십상이고 그래서 요즘 그래 저희들 현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기자들에 대한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이 있어요. 기레기. 이거 아주 이런 소리 들으면 아주 이거 듣는 거 금방이에요. 몇 번 오보하고 몇 번 그렇게 되면 그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늘 독자의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 내 글을 누군가가 보고 평가받는 입장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SNS 서포터즈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SNS 상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거기에 답글이 달리고 이게 올바른 것 같다 그러면 박수를 받지만 이것이 뭐야 이거 라면 막 공격받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연단하지 않으면 그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일반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데 가면 편집국이나 보도국에 과정이 있어요. 기자가 있고 거기에 중간 그 데스크가 있고 그 위에 국장이 있고 그래서 걸러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이게 자칫 잘못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독자 입장에서 읽고 고쳐라는 얘기예요. 문장을 고쳐. 윤문하라. 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고치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가 기사를 썼어. 뭐에 대해서.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보라고. 그 사람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실수를 줄이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이건 공부하라는 얘기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취재를 하시게 된다. 아니면 뭐 사회에 무슨 뭐 단체에 대해서 무슨 취재를 한다.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전문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논리적인 글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글을 여러분들이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내가 창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문학적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취향 고백과 주장은 다르다. 논리적인 글에서 주장은 반드시 논증을 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취재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쓰려고 한 그 주제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보. 여러분들도 오보 몇 번 하면 기레기 활동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안 되죠. 아까 앞에서 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반복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많이 읽지 않으면 잘 쓸 수가 없다. 많이 읽을수록 더 잘 쓸 수 있다. 쓰지 않으면 잘 쓸 수 없다. 많이 쓸수록 더 잘 쓸 수 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까 그 유홍준 선생이나 이덕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좋은 글에 관련된 책을 쓰신 분들이. 요게 이제 논리적인 글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자기 훈련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얘기들이죠. 결국은 논리적인 글을 잘 쓰려면 텍스트 요약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책을 보고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그걸 압축해서 만들어내는 게 결국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만큼 있다고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가장 필요한 거는 독서가 가장 필요하다. 논리적인 글을 쓸 때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건데 결국은 뭐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책을 많이 보고 나를 연단해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했던 얘기들이에요. 뭐 그냥 글 쓰는 근육이니 뭐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책 많이 보고 많이 이해하려 애쓰고 그러면 내가 글쓰기를 잘할 수 있다. 저 다섯 번째, 혹평과 악플을 겁내지 마라. 이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에 뭐 속된 말로 쫄아서 그거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속발전협의회 이쪽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도 여러분들이 분명한 건 뭐냐면 취재 활동을 통해서 기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보도자료, 제가 이 보도자료라고 그거를 자꾸 기피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보도자료를 쓰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취재를 해서 내 기사를 만들어내는 분들이란 말이야. 어디서 이렇게 준 걸 가지고 서로 그걸 다시 리카피해갖고 이렇게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보도자료를 받더라도 그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 취재 활동을 통해서 다른 기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지. 그 보도자료를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도자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보도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렇게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다양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는 거죠. 주제가 분명해야 된다. 주제에는 반드시 그 사실과 그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야 된다. 그리고 사실과 정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히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주제와 정보를 논리적으로 잘 써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텍스트 독해, 요약, 그리고 서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내 글쓰기를 잘하게 하는 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책을 고르는 데는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사회과학 서적이나 인문과학 서적도 많이 읽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책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들이 써내야 될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늘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아주 정확하고 또, 그러잖아요. 일물일어라고 이 한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거기에 가장 정확하고 적확한 표현은 한 가지 밖에 없다. 그런 단어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걸 강조하고 저런 정확하고 바른 문장을 구사한 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덕호 선생이라든지 유웅존 선생이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유시민 씨의 그 글쓰기 특강 같은 거 이런 것들 굉장히 그 글 쓰는 데는 도움이 돼요. 아주 정확하고 적확하게. 요거 한번 재밌잖아요.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 안나 까레네의 첫 문제. 도입부에 나오는 첫 문장인데 여기서 모든 걸 다 시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유시민 선생이 패러디를 했어요. 이렇게. 거꾸로 못난 글은 다 비슷하지만 훌륭한 글은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 비슷비슷한데 내가 글을 잘 쓰려면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내가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대충 그냥 못난 글은 비슷하게 그냥 평범하고 그냥 남 이야기 듣고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글들은 비슷한데 좋은 글을 쓰려면 그만큼 나 자신을 좀 연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글쓰기 특강, 유시민 글쓰기 특강에 보면 이게 나와요. 요 구절이 그대로 나와요. 글쓰기와 관련해가지고 2권인가 3권인가를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뭐죠, 저게? 군인이죠, 군인. 군대, 해병대 아이들 국군의 날 때 행진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그냥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어떤 친구가 군대와 비슷하다라고 비교한 게 있어서 제가 이번 교육자료에다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걸 이제 문장이라고 그러는데 글에서의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단어와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이 있어요. 문단. 최소한 이렇게 문단이 하나 형성이 돼야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한 문장으로도, 한 단어로도 가능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최소한 기본 단위를 이렇게 한 문단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여기 표현된 대로 문장이 분대라면 문대는 소대다. 이런 얘기. 문단이 없는 글은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단 단위로 글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그 글을 썼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쉽겠다라고 해서 참고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소대건 군대건 목표는 하나다 이거 국방. 문장이건 그 한 권의 책이든 한 문단이든 간에 또 이 사람들 갖고 있는 거는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독자들이 알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전략이 필요한 거고, 전투에선 전술이 필요한 거고, 전문에서는 논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문단에서는 주제문이 있어야 되는 게.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를 정해야지 글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죠?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이건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글쓰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아주 구체적인 글쓰기가 뭐고 뭐가 잘못되고 잘한 거 그런 것도 뭐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ABCD. 여러분들 뭐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외래어는 국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 근데 이 외래어도 엄연히 국어예요. 외국어가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에 들어와서 그게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시민들에게 그게 인정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표준어위원회에서 이거는 외국어지만 이건 이제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국어로 인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외래어예요. 근데 외래어를 외국어라고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그대로 영어 발음식이나 불어 발음식이나 이태리 발음식으로 발음물 나는 대로 또 그렇게 써줘. 읽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써줄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적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쟤는 외국어가 아니라 외래어 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요즘 흔히 이게 이제 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놨지만 콘테스트. 이것도 실제로 보면은 거의 컨테스트, 이렇게 발음에 거의 가까워요. 근데 이거를 적을 때 컨테스트, 한글로 쓸 때도 컨테스트 이렇게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직도. 그건 반드시 발음으로 해서 콘테스트라고 적어줘야 된다. 왜 그런 경우 아니? 외래어 표기법은 여기가 이제 기사문 쓰기 특강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외래어 국어 표기법은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게 될 A가 기사 문장은 어루도 발음 나고 에루도 발음 나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글이에요. 그런데 논리적인 우리가 국어로 외래어를 표기 논리적인 글은 사실을 근거해야 되고 그대로 논리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식으로. 네.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우리가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 윈도우라고 우리가 너 미워 너 나쁜 더 많이 익숙돼 있잖아요. 없다는 표기는 거죠. 우리가 윈도우로 적어줘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되죠?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쓰는 기사문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저렇게 보도기사, 해설기사, 휘처기사 이렇게 이제 대략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보도기사라고 그러는 건 흔히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스트레이트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주 드라이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해설기사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사안에 대한 서브, 보충기사,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개 이제 사설이나 칼럼이나 이럴 때도
저런 또 해설 기사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피처 기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스케치성 나가서 탐사 보도할 때 어떤 스케치성 기사를 이렇게 피처 기사 여러 테두리를 포함할 때 이제 피처 기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말 표현 영어입니다. 영어의 피처처럼 그 어떤 사람을 취재할 때 그 주변에 대한 어떤 스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피처 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뉴스 판단을 하는 데는 이런 게 있어요. 시의성, 저명성, 근접성, 영향성, 흥미성 이런 것들을 가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 바로 1시간 전에. 이러면 뉴스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를, 기사를 생산하는 그 시점이 그 교통사고가 어제 그저께 난 사고였다. 그러면 오늘로서는 별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고, 저명성이라는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또, 그런 걸로 얘기해요. 사고가 났다 이거야. 누가 다치고 누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뉴스의 밸류가 확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유명한 누군가가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는 뉴스 가치가 확 올라가겠죠. 대신 근데 일반 별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뉴스 가치가 그렇게 판단된다는 얘기예요. 저명성을 판단하는. 근접성은 뭐냐면 내가 충청북도 청주에서 기사를 쓰는데 서울에서 난 그 사고는 우리한테 별로 관계가 없어. 우리 옆집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향성은 이제 이랬을 때, 이 기사를 썼을 때, 이 사고가 나서 특히 이제 이런 건 사람과 관련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저게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을까?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또 어떤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건 다르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걸 판단하는 거고, 흥미성은 뭐냐면, 이거 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볼 때 보면 재미있는 박스 기사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흥미성에서 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가십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다시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기사문은 실용산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실용산문.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산문 형태로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최대 공약수적인 문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적 제약성을 극복해야 된다. 경험이 필요하다.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 끝까지 얘기되는 게 저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담보되지 않고는 기사 문장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 문장을 쓸 때 그렇게 큰 재미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많이 공부하고 많이 보고 많이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이제 독자들과 쉽게 소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연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독자들과 소통이 만큼 어렵다는 거지. 나는 쓰느라고 썼는데 독자들은 내 글을 그렇게 이쁘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문학적인 글은 시간의 구애를 좀 덜 받아요. 안 받는다고도 할지,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면 되고, 밤새워 쓰면 되고, 어디 절집에 들어가서 써도 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사 문장, 기사문은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날, 그 시간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다, 기사문은.
그리고 그 집필 장소도 편집국이나 보도국이나 아니면 출입처의 어느 곳이나 이런 공간적 제한도 있다. 그러니까 글쓰기가 엄청 그 편하고 쾌적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그 글을 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 기사 같으면 지면이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도 그 지면 제공이 안 돼, 나한테. 방송도 마찬가지. 시간적으로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다. 그 제한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독자들과 시청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2줄짜리 문장의 기사 문장이라도 어떻게 하면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나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소설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소설은 시간이 무제한이에요. 시간도 뭐 그냥 거의 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고 집필하고 싶은 장소 내가 여기가 제일 편해. 내가 여기 이 시간에 이곳이 제일 내가 글쓰기 좋겠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사문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그런 그 문학적인 글쓰기와 이 기사문장을 만들기 위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사문장 만들어내기가 넉넉하지는 않다. 앞서 늘 다시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 좋은 기사는 어떻게 써야 되는 얘기는 좋은 논리적인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와 문장들을 기사문 속에서도 녹여서 쓰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소통이 제일 쉽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좋은 기사를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별로요. 이러면 뭐 나만 혼자 좋은 거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기사가 생산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 기사를 통해서 무언가가 느낌이 있고 울림이 있고 반응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는 게 가장 기사 문장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좋은 글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명심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꼭 활용을 하세요. 쉬워야 한다. 첫째, 정확해야 된다. 산뜻해야 된다. 일반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신문 기사든 방송 기사든 보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개 정보를 다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글로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공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글로 그것이 한번 탁 공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게 아니에요. 남의 거가 되는 거예요. 독자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류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이것이 수도 없이 강조되는 게 기사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칫 쏘으라면 오보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그래서 기레기 소리도 듣죠. 잘 쓴 기사는요, 읽는 과정에서 저항감이 없어요. 그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잘 쓴 겁니다. 공감할 수 있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에요. 그것도 이제 기사를 쓰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알아야 될 겁니다. 제가 계속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구어체 많이 써라. 세 번째, 산뜻한 용어를 써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반복. 왜, 여러분들도 그 자기가 서류를 하나 만든다든지 뭘 쓰다가도 단어가 반복되거나 문장이 반복되면 싫잖아요. 독자 마찬가지예요. 더 예민해요. 남의 글을 보는 입장에서 비판은 훨씬 더 쉬운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뭘 쓰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수습 기자들 교육을 하다 보면 그 상대방에 대한 코멘트를 다룰 때 뭐라고 말했다가 5개요.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이렇게 말했다, 설명했다, 전했다, 피력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그런 것들로 중복을 피해서 문장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가능하면 이 대목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어 중복도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글이 한자어가 많이 거의 70% 이상의 한자어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다행히 같은 한 단어를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일물, 일어를 찾으라는 건데, 그래서 기사 문장에서는 이 중복을 굉장히 싫어해요. 반복, 싫어하고.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 기사 문장에서 이제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그리고 그건 언어의 경제성과도 이제 관련된다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짧은 것에 제한된 공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면 그런 것들도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흔히 이제 요즘은 요게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 처음에 이제 30몇 년 전에 이제 기자 처음 이제 입사를 해서는 저거가 공식이었어요. 공식. 역피라미드형. 제일 먼저. 아니야, 피라미드형.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수습 기자 때 쓰는 글이 이제 사건, 사고 기사잖아요. 그러면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위에 첫 리드 문장에 거의 다 포함을 시켜야 돼. 주요 내용이. 왜냐하면 사건, 사고 기사가 중간에 뚝뚝 잘릴 때가 많아요. 지면 사정상. 그러면 그 뒤에가 잘려나가도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저런 구조의 그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나타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저렇게 하는 그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풀어서 한 문장 한 문장 따로따로 그래서 더 설명해 나가는 그런 어떤 게 있죠. 요렇게 생김새는 이제 저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리드 문장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리드 문장에. 그리고 리드 문장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보충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을 받치고, 요 기사를 그럼 볼륨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거기에 이제 흥미로운 어떤 사실, 예를 들면 무슨 연쇄 무슨 치정 살인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서의 그런 어떤 세세한 방법까지, 요즘은 그런 건 이제 못하게 하지. 그런 방법까지 다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럴 경우는 그 사람이 누구, 어디에서, 어디 학교 나오고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도 이제 세세하게 취재를 해서 적어준다는 거죠. 이게 육하원칙. 별로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사는.
그냥 사실의 전달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문장으로서 예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이런 피라미드형을 더 많이 써요. 위에서부터 쭉 풀어나가서 쭉 하고 이제 결론을 끝에 가서 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칼럼 같은 데서 많이 쓰죠. 이제 혼합형이고 위에다가 다 달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피라미드형으로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즘 뭐 어떻게 쓰든 저렇게 쓰든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가장 잘 쓰는 유형으로 쓰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정확성이 항상 담보되는 것도 문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장을 길게 해서 독자를 어렵게 한다든지, 어려운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쓰지도 않는 사자성어, 저 중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런 거 갖다가 자꾸 도입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더 이제 문제는 이제 논리가 없다는 거. 논리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 죽어도. 그리고 저렇게 되면은 그 위에 이제 누가 보시는지 보시는 분들이 싫어하지. 난리지. 요렇게 문장을 간결하게 단문 형식의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걸 스스로 습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수를 이렇게 세봐서 한 100, 최소한 저기 40자, 60자라고 제 방식대로 얘기한 거고 100자 이내로 한 문장을 100자 이내로 끝내는 그런 습관을 길러봐요. 100자 이내로 끌어서 탁탁탁. 그러니까 복문 형태의 문장을 중문이나 단문으로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쭉 썼으면 잘라보라고 한 번씩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단문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게. 그런데 해보면 굉장히 이 글맛도 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문장에 한 개의 의미. 한 문장에 한 개의 의미. 이거로만 내가 한번 고수하려고, 지켜보려고 계속 애쓰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니까 하나 주어, 하나 동사. 이런 식으로 끝낸다. 그러니까 주부와 술부가 딱 하나로 딱 끝나는 거야. 나는 학교 간다. 끝내버려. 나는 학교를 가고 누나는 산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 딱딱딱 잘라주라고.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길어도 100자 이내로 한 문장을 끝내는. 그게 가능하면 이제 4, 50자로 줄여나가도 된다.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주어와 순어가 뚝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얘가 어떤 얘가 뭐야? 이걸 얘기하는 게 저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문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질 때 저런 실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를 가장 최소한 가까이에 한번 놔보라고 자꾸. 그러시면 만들어지기 쉽지. 여기 이제 예를 들은 건데요. 쭉 읽어보세요. 청주경찰서는 홍길동 씨를 어쩌고 저쩌고 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근데 뒤에 사례 2는 자른 거예요. 2문장으로. 위에 건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저게. 긴 한 문장. 근데 아래 거는 2문장으로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뜻이 바뀌거나 의미 전달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잘라라. 중문은 두 문장은 한 문장으로, 복문도 한 번 정리만 하면 됩니다. 뭐 늘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면 안 돼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면 큰일 납니다, 아주. 내가 눈길을 좀 끌게 하려고 아닌 걸 그렇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뭐 가슴속에 늘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동안 기자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려면 저거는 무조건 여기에서 항상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요거 왜 이제 이렇게 했냐면, 제목에 보면 4대 강보의 모인물 4억 입방미터, 전국 가뭄농지의 콸콸콸이라고 이런 제목을 어떤 신문기사에서 이걸 다뤘어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은 경북 칠곡과 창녕, 뭐 이쪽 경남 창녕 쪽에 농지가 이제 그렇게 그렇다는 얘기인데, 물을 공급했다는 얘기인데, 전국 가뭄 농지를 하면 여기 충청북도에도 뭐 다 했다는 얘기예요. 저게 언뜻 맞는 것 같지만 저 굉장한 왜곡이죠. 그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게 별거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쓰다가 이렇게 범하는 오류예요. 예측이나 예상인데 단정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 우리가. 그런 거는 단정적이지 않을 때는 단정적이지 않는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기본이죠. 앞뒤에 문장에 모순이 없어야 돼. 어떤 글이건 마찬가지지만 특히 기사 문장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앞뒤 모순이 없어야 돼요. 또 얘기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논리적 모순이 안 생겨요. 기사 문장은.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신장화 사건이 벌써 이게 언제적이야. 여기 별다른, 위에 거 같은 경우, 사례 1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그 설명도 없이 저렇게 했다는 거지. 신장화 마케팅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게 전체 기사 문장을 보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고, 요렇게 이제 사례 2는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지난 100일이나 남은 100일에 대해서는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기사 문장, 논리적인 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뤄서 독자들과 소통을 하는 글이 뭐냐면 논리적인 글이에요, 결국. 논리적인 글은 공정성과 정확성과 객관성이 늘 담보되어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논리적인 글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논리적인 글을 쓰려면 반드시 주장에 대한 논증을 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 집중해서 문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예,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맞춤법에 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틀리는 거, 내가 이렇게 이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틀린 것. 특히 조사나 어미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틀려요. 뒤와 되는
방송 자막에서도 수없이 틀리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써 있는 대로 읽을 때 되어가 되면 되가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무조건 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돼 날아갔다는 천사가 되어 날아갔다라 풀었을 수가 있어요. 되어의 축약어가 되다. 요 예를 잘 보면 돼요. 근데 네 번째 보면 될 따로 되라지, 될 대로 되라지 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지, 되어로 발음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렵게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되어로 되면 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많이 틀려요, 요거. 여러분들 쓸 때, 아마 앞으로도 기사 쓸 때 많이 틀릴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니하로 발음이 되면 안으로 니은 받침에 히응을 넣어주고, 아니로 발음이 되면 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 돼. 읽으면 이해가 좀 되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해하시고, 요것도 많이 틀려요. 요것도. 근데 요것도 왜인지로 발음이 되면 웬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왜는 이거에 가장 많이 쓰이고, 단 데는 잘 안 쓰여요. 웬일. 이쪽에 쓰이고 다른 데서는 거의 when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어사미사하다 싶으면 왜인지로 발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틀리죠. 이게 옛날에 10년 전에 표준어 규칙이 바뀌기 전에는 며칠이라고 썼었어요. 이게 여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며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며칠로, 며칠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몇일이 표준어였었는데, 지금은 며칠이 표준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저 몇 일로 적어도 되고 며칠로 적어도 되는 거가 아니라 몇 일이라는 단어는 없다. 틀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냐 그러면 오늘이 몇 일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몇 자를 앞에다가 저렇게 치읓 받침에 몇을 쓰려면 일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몇 날, 이렇게. 어렵죠? 이런 것도 구분해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낫다와 낫다. 대략은 알지만 쓰다 보면 또 틀리게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생산하고 낳는 건 희응자가 들어가는구나. 병이 났다는 점은 시옷이고, 그리고 높낮이를 얘기할 때는 지옷이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구분을, 요건 많이들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쓰다 보면 받침에 대해서 자꾸 틀리는 수가 생겨요. 근데 요즘은 그리고 컴퓨터를 쓰니까, 한글 가면 빨간 줄 가고, 틀린 게 나오면 빨간 줄 나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수정이 잘 되는데, 그래도 틀려. 어떤 경우에는 빨간 줄이 안 뜰 때도 있더라고. 틀렸는데. 그런 거 좀 잘 보시고. 요거 많이 틀려요. 대로. 이게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럴 때 그 아이냐, 어이냐, 이것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이일 때 장소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거의 뭐 맞아요. 그리고 나 어떤 그 모양이나 양태, 이런 것들일 경우에는 아이대. 아이대는 소위 그 언어학적으로 얘기하면 개음이고, 저 어에는 폐음이라고 하는 건데, 뭐,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그 이해할 건 없고, 그냥 쓰는데, 이게 의외로 많이 틀려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문장을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의외로 저게 많이 틀리더라고. 이거는 이제 비교할 때 잘못 쓰는 사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손목이 두껍다, 허리가 얇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지. 그건 틀린 표현이라는 얘기죠. 여기 위에 이제 해설이 있듯이 얇다는 것은 평평한 거에 대해서 평평한 것의 두께를 얘기해요. 두께. 약간 이해가 되죠? 이게 그래도 잘 틀려요. 우리가 흔히 틀리다와 다르다는 완전하게 의미가 정말 다른 건데, 틀리다와 다르다만큼 정말 틀려요. 많이 틀려. 그러니까 잘 좀 기억해 두시고 쓸 때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용하는 게 이거예요. 나와 너는 다르다가 맞는데 나와 너는 틀리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틀리다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문장에서는 이 일반 구어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저게 잘못 쓰이고 있는데, 문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잘못 쓸 예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거와 다르죠, 좀. 이것도 한번 어섬이사하죠?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어섬이사해요. 이게 참 한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구분을 좀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몇 개를 해봤어요. 요거는 비교적 그래도 이제 좀 쉽죠. 은행에 빚이 많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서 머릿속에 한번 꼭 넣어두세요. 지금 최소한도 지금 요거 한 거는 우리가 정말로 이 문장을 쓰면서 흔하게 틀려요. 그래서 좀 더 유의해서 보시고, 요것도 이제 왜 하늘의 별이 맞느냐, 하늘의 별이 맞느냐, 이것도 한참 막 따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애는 방향이나 장소 이런 쪽에 어떤 그 의미가 훨씬 강한 거고, 의는 소유의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의 어떤 논쟁이 아니고 그런 의미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요 밑에 이제 예를 든 것처럼 이게 방향이냐 아니면 소유냐, 요거를 구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쓰는데, 내가 소유의 의미에 더 주안점을 두어서 만들려고 하면 의를 쓰고, 방향, 장소 이런 쪽에 그 의미를 두려고 그러면
그 애라는 조사를 쓰면 맞다. 뭐 두 개가 틀린 게 아니다. 요렇게도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좋은 글쓰기를 위한 팁이라고 했는데 뭐 팁이 될라나 어쩔라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늘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책을 읽다가 어느 신문 기사를 읽다든지 그러면 요거 참 좋다. 그러면 노트를 해요, 저는. 노트를 만들어. 그래서 스프링 수첩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적어요. 예를 들어서 하무석은 아름답다 하면 그거를 코트 쳐가지고 김동완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어느 단어 중에 어떤 명사가 어느 형용사가 아주 예쁜 단어가 눈에 띄면 그걸 다시 기록해서 놓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늘 많이 기억하고 많이 문장에서 써보려고 하는 단어가 윤슬이라는 단어하고 눈부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윤슬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 무슨 의미냐면 강물이나 호수나 바다의 밑에 물이 찰랑찰랑한데 햇빛이 비쳐서 거기에 반사되는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윤슬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흔하게 쓰이진 않지만 예쁜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적어놔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눈부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철학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쓰고 계시고 그러는데, 눈부처는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라는 얘기. 내 모습.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단어들인데 우리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사용을 안 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적어 놓고 그거를 한 번씩 사용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그러다가 예를 들어 그것이 노트가 한 권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한 1년이 지나가니까. 근데 내가 어느 글쓰기를 하는데 무언가 잘 안 되고 막혀. 그러면 그 노트를 한번 메칼 없이 쭉 넘겨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그 자리에 적합한 단어가 탁 올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잘 안 될 때는 사전을 그냥 메칼 없이 그냥 막 넘겨요. 국어사전을. 그러다 보면 정말로 어느 단어가 나한테 딱 걸려. 인연을 맺는 거지, 그렇게. 근데 그런 단어들은 자주 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글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비슷한 얘기예요. 명작의 뒤안길에는 반드시 메모의 광주리가 있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유홍준 씨가 한 말이에요. 유홍준 선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메모의 광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글을 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좋은 표현이나 좋은 단어들은 늘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록해 놓았다가 기억을 해내는 것이 글쓰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거는 카피가 아니에요. 그 어떤 문장을 내가 필요로 하는 문장에서 한 요소로 등장시키는 것이지, 그건 카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 노트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십사 하고 권유를 드리는 거죠. 생활 주변에도 많아요. 이렇게 하다 그 간판 제목에서 뭔가를 하나 탁 얻어낼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요즘 휴대폰이 너무 좋으니까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딱 적어놨다가 자기가 다시 옮겨 적는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네, 글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창작글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을 줘요. 우리가 지금 하는 주제가 그 기사문, 그 논리적인 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어떤 것들, 메모, 노트 같은 것들이 창작글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이거는 뭐 필수입니다. 사전은 옆에 끼고 놔야 돼요. 요즘은 우리 젊은 기자들 사전 없어요. 전부 네이버 검색하고 다음 검색하고 맞나 안 맞나. 근데 거기 100% 아니에요. 거기도. 그 네이버가 뭐 100% 옳다? 물론이죠. 거의 맞지만 그 사전을 옆에다 항상 끼고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서적으로 좋아요. 글 쓸 때는. 그런 것도 좀 권유드리고 싶고, 여기도 이제 해놨는데 그 노트를 만드는 습관을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한 문단을 적어놔도 좋습니다. 야, 이거는 참 이거 귀감이 될 만하다. 야, 이건 또 기사 문장으로서 너무 야, 이거 좀 딱딱하긴 하지만 멋지다. 이런 거는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자기가 또 한번 손수 써본 거는 있잖아요. 오래 또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으면 남에게 자꾸 알려줘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산행을 엄청 좋아하고 고산 등반도 해보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꽃 같은 거, 특이한 나무 같은 거 이름을 알려주면 금방 잊어버려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남한테 알려주는 게요. 내 동료의 지인에게 이건 뭐요? 이건 괭이나무야. 뭐 이거는 뭐 병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100번을 들어야 기억이 되는 건데 한 10번만 가르쳐주면 내가 머릿속에서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자꾸 남의 걸 갖다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기본이잖아요. 그죠? 자꾸 읽고,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옆에 사람한테 보여주라고. 쓴 걸. 그러면 뭐가 낮아도 낮으니까. 쉽게 써라. 쉽게 쓰면 독자들이 훨씬 더 좋아한다. 정말로 이건 이제 기법인데 쓰다가 이게 좀 약간 좀 힘이 들어. 그럴 경우에는 어떤 사례를 들어서 아니면 누구의 코멘트를 통해서 문장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봐라. 기사도 소리 내면서 써봐라. 그렇지 않으면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소리 내서 읽어봐라. 내 귀에 괜찮게 들리면 괜찮은 거예요. 읽었는데 읽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좋은 문장은 소리 내어 읽어도 듣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쓰는 기사 문장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1시간 내에 쓰겠다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스톱워치 갖다 놓고 한번 써보세요.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매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바로 봤다, 썼다, 보도요. 이런 게 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런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거를 기자들이 요즘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또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이제 진실 파악에 열심히 나서고 계신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걸 파헤쳐서
정확한 보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긍심을 가지고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린 영화 뭐죠 그게? 택시 운전사. 택시기사.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힌츠페터 상도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상을 1회. 올해가 1회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런 상도 제정이 됐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전모를 세계에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기자들도 있고 우리 국내 기자들도 정말로 훌륭한 기자들 많습니다. 기레기라고 절대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기자는 크리에이터가 아니에요. 창작자가 아니에요. 그냥 리포터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지 이걸 창작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은 범위 내에서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결국은 기자입니다. 기자 활동가라고 그냥 이름을 지어줬지만 기자이에요. 하시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 정의와 진실 파악에 최선을 다해서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